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이정욱 행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까지 쳐주시고. 네. 오늘 또 금요일인데 이렇게 또 주말을 앞둔 또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오셨는데 좀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다들 내년 동차를 좀 준비하시나 아니면 올해 이제 1차 합격하신 유예생분도 계시나요?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올해 1차 보신 분 계시나요? 아, 선생님 보셨었어요? 올해 1차는 지금 패스를 하신 건가요? 아, 네네. 그러면 저기 선생님 말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내년에 동차를 일단 준비한다고 제가 보면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 소개는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략하고요. 저는 이제 2차 절차론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순서는 일단 저희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시험 개요 간단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준비 방법 어떻게 이제 1년 정도 기간이 되겠네요. 1년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행정사 1차, 2차 다 통과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3번 자격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업에 있으니까 저는 7회 때, 그러니까 2019년이죠. 7회 때 제가 합격을 하고 지금 실무를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개인 사무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법학원 그럼 이제 1년 만에 지금 1, 2차 다 동차 학교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지 저희 학원의 이 커리큘럼하고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리는 순으로 그렇게 하고요. 4번까지 해가지고 일단 저희 이제 설명회는 좀 갈무리를 하고요. 제가 한번 인사드리고 개별적인 질의응답은 그 다음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뭐 시험 개요인데 아마 여기 오신 선생님들 다 이제 뭐 행정사라는 시험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라 제가 생각이 드는데 뭐 중복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 번 시험 쳐가지고 한 번 시험 보시고 합격한다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1차, 2차 두 번의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1차 시험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뭐 1차를 합격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제 2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은 이 행정사 시험 전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차 시험 마무리를 짓는 게 좀 시험에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월 정도에 많이 보고요. 2차는 10월 달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앞당겨져가지고 이제 내일이죠. 아시겠지만 내일이 이제 2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추석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찍 앞당겨졌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5월 달에 1차를 보고 10월 한 뭐 중순 정도 그때 2차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하고 2차 사이에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일단 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단 일정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나 2차나 똑같습니다. 이제 과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이제 모든 과목에 평균 60점 이상 받으시면 합격인데 다만 이제 조금 하나 좀 잔인한 제도가 저희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과락은 평균 60점이 되더라도 각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시면은 그건 뭐 평균 60을 받든 평균 90을 받든 뭐 어쨌든 무조건 그거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2차에서 과락이 많이 문제가 돼요. 2차 시험에서 평균점 높으신 분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균형 있게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약간 과락 때문에 아쉽게 떨어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1차도 그런 좀 발생하긴 합니다만은 2차 쪽에서 약간 과락의 위험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시험 과목은 아마 이제 저 뒤에 뭐 강의해 주실 오수연 변호사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은 일단 세 과목이에요. 민법하고 뭐 행정법하고 행정학 개론인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민법 5개의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총칙만 저희 1차 시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근데 민법이 또 2차에도 저희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채권 중에서 이제 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법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에 공통된 과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1차 때 그 민법 공부, 총칙 공부를 하실 때 좀 충실하게 해두셔야 2차에서 계약 관련한 이 강론의 내용을 보실 때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민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1차나 2차나 서로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좀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차 이제 두 번째 과목이 행정법인데 이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습니다. 네, 행정법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총론과 강론이 있잖아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시험 과목인데 이게 또 저희 들어가 있어요. 이 행정법은 2차에서 좀 많이 쪼개집니다. 2차 과목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1, 2, 3, 4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행정 절차론. 그러니까 행정법 중에서 행정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 2차로 또 저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행정법 중에서 저희 쟁송 쪽 행정심판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 그 일반 같은 경우에 선택으로 되어 있는 행정사 실무법 그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법 과목 같은 경우에도 2차 쪽으로 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행정법 공부하실 때 좀 공부를 충실하게 해두시면은 2차 과목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 세 번째 과목은 이제 행정학개론인데 이제 이 과목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에서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 행정학과나 좀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행정학개론을 좀 쉽게 접근하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쪽 전공이 아니었고 그리고 실제 이제 행정학개론 시험을 좀 보면은 요게 이론이라든지 무슨 학자 이름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1차 공부할 때 이 과목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사담입니다만은 공부할 때 행정학개론 때문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과락을 겨우 면해가지고 합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에서 조금 점수를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세 과목을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항수는 과목당 25문항이에요. 그래서 75문항이고 시험 시간 자체가 세 과목이다 보니까 요거를 한 번에 옵니다. 네. 1교시에 세 과목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이제 100분에 가까운 시간으로 보게 되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 이제 행정사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1차 때.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은 패스가 가능한 부분인데 물론 1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행정학개론이나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넓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싸움 2차라고 볼 수 있겠죠. 네. 1차를 통과하시게 되면은 한 4, 5개월 있다가 2차를 보게 되는데 2차는 일단 1차와는 다르게 1차는 객관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2차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을 넘어서 저희가 말하는 논술식입니다. 논술식이란 말은 단순히 뭔가 빈칸 채워넣기라든지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백지가 주어지면 백지에다가 그냥 자기가 답을 써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에세이 비슷하게 여기 뭐 대학교에서 시험 봤듯이 그런 식으로 써내는 그런 형태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험에서는 법정이나 이렇게 참고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뭐 사법고시도 그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무사 시험도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행정사 시험에서는 일단 그런 참고 자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시험장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공부하신 걸 바탕으로 그 백지에 써내려 가셔야 돼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논술식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식 시험인데 이제 과목보다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은 크게 이제 유형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특정 사례를 준 다음에 그 사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답을 찾는 해결을 해주는 이제 그런 문제, 소위 이제 사례형 문제가 좀 나오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그게 아니고 각 과목의 이제 주요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이렇게 써라. 소위 이제 약수령, 단문형 이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목마다 약간 편차는 있지만은 그렇게 좀 나눠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4과목인데 일단 민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 채권 쪽에 있는 계약만 들어갑니다. 네, 계약만 들어가고 사실 이제 저도 지금 이 학원에서 절차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 절차론이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저 행정 절차론이라는 과목 안에 8개 법령이 들어가 있어요. 네, 행정 절차법부터 해가지고 저희 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해가지고 많은 법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과목 4개 중에서 4가지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게 행정절차론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무관리론 과목인데 사무관리론은 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말 그대로 이제 약간 그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업무 처리하는 그 뭐 프로세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한테는 굉장히 약간 좀 암기가 많이 필요하고 과목이 뭐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재미가 없는 편입니다. 없기 때문에 암기를 많이 해야 되고 휘발성도 되게 강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과목이 조금 암기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나와 있는 이제 행정학 실무법. 여기 지금 그 일반 말고 혹시 외번이나 뭐 회사나 이쪽으로 준비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네, 일반 말고 다른 직역으로? 없으신가요? 저희 행정사가 직역이 3개잖아요. 맞죠? 3개인데 혹시 일반 말고 다른 직역 준비하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신다면은 선생님들 모두 여기 있는 행정사 실무법 과목을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1번부터 3번까지는 저희가 공통 과목인데 4번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사 직역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나눠져 가지고 일반 행정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실무법을 보시게 되고 그리고 외국어반 행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험을 이제 응시하시려면 2차를 응시하시려면은 어학 점수 자체를 따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외국어 행사 그 번역 외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과목만 보세요. 그래서 과목이 전혀 좀 다르고 이제 회사 행정사 예전에 뭐 기술을 불렀는데 이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실무법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과목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행정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과목은 공통인데 뭐 한 과목은 약간 선택 과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과목당 4문항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뭐 다르긴 합니다. 뭐 민법은 문제가 5개 나오기도 하고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4개에서 5개 정도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사례한 문제, 그러니까 큰 문제로 한번 나오고 약수를 3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뭐 기본적인 배점 같은 경우에는 다 100점 배점이니까 사례형 문제가 보통 40점짜리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약수형 문제가 20점짜리로 해가지고 3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 이렇게 돼 있고요. 시험 시간은 2개씩 끊어서 봅니다. 예, 저기 나와 있는 이제 민법과 절차론을 일단 100분을 해가지고 1교시로 보시게 되고 잠깐 이제 30분 정도 휴식하신 다음에 사무관리론과 행정학 실무법 2과목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실무법 이렇게 선택 과목 2과목까지 해가지고 2교시를 보시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같은 경우에 2교시로 나눠서 보시게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는 저기 보신 것처럼 이제 평균 6점 이상 돼 있죠.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저희 수험 통계를 보더라도 평균 6점 이상이 돼야만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2차는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자료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평균 6점 이상 합격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대부분 3가지 직역 다 50점 한 중반대 정도에서 합격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차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균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여기 논술식이다 보니까 1차처럼 OMR식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딱딱딱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채점하시는 분들의 제한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분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딱 6점이 아니고 그렇게 약간 상대평가식으로도 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 소개는 잠깐 여기 제가 좀 마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저희가 공부를 여기 나오네요. 통계가 나오는데 뭐 통계는 제가 최근 5년치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제 뽑아봤는데 여기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안타깝게도 해서 증감세입니다. 네. 행정하시면 지금 갈수록 좀 인기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만 해도 저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13회까지 오니까 1차 출원만 해도 거의 8,000명이 되는 것 같고 2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뭐 실제 응시자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4,000명 가깝게 일단 원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금 5년 사이에 감소세가 없었어요. 다 증감세입니다. 다 증가세고 합격률도 갈수록 좀 떨어지고 그런 편이에요. 지금 거의 10% 언더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갈수록 좀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해볼만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희 행정사 시험이 다른 국가 자격 시험에 비해서는 지금 아까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좀 특이한 게 2차 시험을 볼 때 2과목을 1교시에 같이 보잖아요. 맞죠? 요거는 저희 시험이 거의 아마 유일할 거예요. 다른 자격 시험들은 대부분 다 100분으로 해가지고 한 과목씩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보는 시험도 있고 뭐 노무사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 보고 법무사 같은 경우도 이틀 3일에 걸쳐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기간 보게 되는데 이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목이 뭉쳐져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 적은 만큼 아직까지는 그렇게 2차 답안에서 깊은 수준의 그런 답안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험 방식이 유지가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동차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지도 그런데 보통 이제 뭐 10회
한 10회 정도 기점으로 바뀌거든요. 행정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10회가 지난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기출문제 같은 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졌어요. 지문도 많이 길어지고 수험생들의 이런 답안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가 20회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은 분명히 한 번 정도 이렇게 또 어려워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각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 시험을 준비하시고 뭐 행정사 시험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시려는 본연의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빨리 따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빨리 따시는 게 어쨌든 가장 편하실 거예요.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연유든 마음을 먹으셨을 때 빨리 따셔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 동차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동차가 가능하다 드릴 수 있고 제가 또 저 역시 동차를 합격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동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지금도 동차를 많이 합격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저희가 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요건데 일단 1년 정도의 저희가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준비할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신 이제 공부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합격을 위해서 저희 이제 학원을 또 찾아주셨는데 이 강사의 강의라든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험을 하실 때 도와드리는 보조순에 불과하거든요. 조금 더 그러니까 편하게 도와드리는 보조순에 불과하고 결론적으로는 공부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지름길을 원하잖아요. 빨리 갈 것 같고 남들보다 빨리 뛰고 싶고 남들이 안 가는 게 빨리 건너가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게 좀 없는 시험이 자격증 시험이라고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저희가 뭐 거리, 도착 시간 그리고 시험 날짜가 공고가 되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준비하냐 거기에 따라서 성패는 충분히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계획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사실 뭐 이 비용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이 선생님들께서 각자 이제 개인적인 뭐 일상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적인 그런 기회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1년 동안의 전체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큰 저는 비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시험에 합격한다면은 제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게 몇 배로 또 돌아올 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몇 배로 나한테 돌아올 수 있지만은 만약에 합격을 못 하셔야 된다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기회비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에서 접근하셔가지고 어쨌든 좀 집중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왕도학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또 너무 꼼꼼하게 막 나는 정말 A부터 Z까지 뭐 1부터 100까지 차근하게 준비하겠다. 뭐 좋죠. 물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그게 뭐 시험 날짜가 2년, 3년 그렇게 되면은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2년, 3년 하시게 되면은 다 합격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시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1년이라는 딱 시간이 정해지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이에 2번의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지름길만 원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닦인 길로 뭔가 준비가 잘 된 길로 좀 가셔야 된다. 이제 그 길 같은 경우를 저희 강사들이나 학원이 도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남보다 빠르게 뭐 먼저 가야 될까? 요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것보다는 1년이라는 기간에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잘 준비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이제 요건 뭐 저도 이제 시험 준비할 때 가졌던 마인드셋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재직 중에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그때 이제 뭐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저희 아기가 이제 어려가지고 뭐 거의 퇴근하고 와서도 아기도 봐야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란 게 저한테 주어진 게 이제 새벽 시간대. 아기 재우고 나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을 또 안 자잖아요. 네.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애기 재우고 나면은 거의 막 12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출근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고 그걸 제외한다면은 주말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직장인분들은 근데 거기에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네. 이게 뭐 퇴근하고 요새 이제 워라밸이 좋다고 해가지고 퇴근해서 공부한다? 뭐 좋은 말이긴데 실제로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야근도 하게 되고 회사를 다니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반대로 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반면에 시간들이 좀 많이 확보가 돼 있으시죠. 네.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분들이나 뭐 직장인분들이나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막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준비해야 되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네. 처해진 상황에서 어쨌든 최대한의 효율적인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공부하실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이 좀 단순화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1년 동안에서는 어쨌든 행정사 합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한다.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각자 일상생활 있으시겠지만은 좀 그런 건 1년 동안 좀 내려두시고 오로지 이제 시험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거기에만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두 번째 적어 놓은 건데 저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은 뭐 너무 똑똑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특별 그런 분들보다는 보통 합격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잘 합격하시냐면은 공부를 하시면서 소위 자기 객관화가 되신 분들이 잘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객관화가 뭐냐면은 메타인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거야. 내가 막 똑같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막 되게 뿌듯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공부를 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소화를 했는지 그걸 알고 내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그런 걸 잘 캐치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꼭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어디쯤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세 번째로는 뭐 제가 뭐 전략과 전술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쨌든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1년 동안에는 여기 안에 1번이랑도 좀 연동이 되는데요. 그 변하시면 안 돼요. 네, 중간에 공부를 하시다가 보통 이제 저희가 내년에 1차를 보시게 되면 1차 합격하시게 되면은 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에 볼 수 있고 1년 지난 다음에 1차를 건너뛰고 다시 볼 수 있는데 1차를 보신 다음에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1차 붙었으니까 뭐 올해는 그냥 2차 대충 보고 내년에 또 2차를 합격하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1년 지나가지고 내년에 2차 됐을 때 또 다른 상황이 겹쳐지면서 또 미뤄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소위 이제 좀 수험 생활이 장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 자체는 무조건 내년에 준비를 하셨다면은 1년 만에 내가 그냥 승부를 보겠다. 무조건 1년 만에 합격하겠다. 그런 변하지 않는 전략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아니면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각자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 공부 시간 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생활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언제 공부를 했냐면은 그 아기 재운 다음에 보통 새벽 전에 공부를 했었어요. 3-4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대신에 선택을 좀 했던 거는 그러면 잠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말에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평일에 좀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공부할 거를 주말 좀 몰아서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히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평일에 새벽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주말에는 대신 잠을 잤어요. 저희 와이프가 좀 아기를 봐주고 잠을 좀 자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체력 관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은 좀 많다고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은 많으시겠지만은 또 직장인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여건이라든지 좀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 잘 적응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몰비용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이제 학원을 다니시고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면은 시험장 들어서실 때 1년 동안 이제 쏟아부은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합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몇 배의 효익이 따라오는데 떨어지신 분은 그런 게 없잖아요, 맞죠? 그 쓴 비용이 전부 다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그냥 뭐 시험 준비한다 해가지고 한번 쳐보고 말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나한테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손해가 발생한다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감안하셨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년 동안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잘 따라와서 준비한다 잘 준비해서 무조건 한번 합격하고 나가자 이제 그런 마인드를 좀 세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시험과 연동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객관식이잖아요. 네. 객관식이다 보니까 객관식은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2차와 비교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5문제가 나오잖아요. 25문제가 나온다면은 각 과목당 15개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보다는 문제나 지문이 나왔을 때 거기서 내가 맞는 답을 고르고 틀린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약간 스킬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부를 하실 때 여기 그림도 나와 있지만은 많이 집어 넣으시고 머릿속에, 그리고 빼서 이렇게 체킹할 수 있는 이렇게 선별 그 정도만 준비가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2차로 가셨을 때 완전히 양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2차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OMR 답안지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들께 딱 2개의 답안지가 주어지거든요. 저희가 2과목을 2교시에 걸쳐서 보잖아요. 딱 2개의 답안지 한 10쪽 분량, 20쪽 분량의 이제 답안지가 주어지는데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지입니다. 백지. 그냥 문제집이 하나 주어지고 그 백지에 시험에서 나온 문제를 자기가 읽고 그거를 해석한 다음에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1차처럼 많이 집어넣는 건 좋은데 2차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거를 4개, 저희가 지금 4과목이잖아요. 각 과목에 맞게 각 과목에는 답안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모양과 내용이 다른 각 과목별 항아리에 대한 나눠담기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맞춤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1차 같은 경우에는 3과목 다 뭡니까? 객관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략으로 많이 외우고 틀린 것과 맞는 거를 고를 수 있는 고르만 가시면 되는데 2차는 그게 안 되는 게 백지에 내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각 과목별 특성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제 뒤에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은 지금 거의 뭐 다 사례형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과목들 같은 경우에 절차로 나오고 실무법 같은 경우에는 4문제 중에 보통 한 문제가 사례로 나오고 3개가 약수로 나옵니다. 근데 사무관리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이 공무원분들의 그런 업무 처리 방식이다 보니까 그냥 4문제가 다 약수래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약간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많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민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다 보니까 판례도 많이 나오고 사례도 많이 나오고, 사무관리론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매뉴얼을 암기해야 되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고 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게 좀 선생님들께서 차별화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저희 자격 전망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자격 전망은 제가 조금 이따 뒤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저희 이제 커리큘럼하고 이런 거 설명 먼저 드린 다음에 자격 전망으로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정 소개인데 일단 이제 뭐 제가 위에 적어놨지만은 이제 저희 법학원 학원에서 선생님들께서 합격에 이르실 수 있게 이런 과정을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잘 따라만 오시면은 누구나 다 합격이라는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가로가 나와 있지만은 벗어나면 안 되면 준비하시다가 이 과정을 벗어나 가지고 포기하신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약간 소위 이제 방황하신다든지 그런 시기가 꼭 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준비할 때 1차 합격하고 이제 좀 날 좀 풀리고 좋아지니까 다 이제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랬잖아요. 맞죠? 공부도 하기 싫고 막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자, 그럴 때 그런 유혹을 좀 떨치시고 1년 동안은 집중만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차나 2차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그리고 뭐 진도별 문제풀이, 모의고사, 특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좀 2차 쪽에 중점을 맞춰 볼게요. 2차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제 그 논술식 시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사실 막막하실 거예요. 논술이라고 하는데 내가 백지에 문제만 딸랑 나왔을 때 어떻게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암기해서 쓰느냐? 그건 당연히 못 씁니다. 어떻게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이제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암기해가지고 마치 뭐 필사하듯이 그렇게 뭐 기계로 발라내서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데 거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다 아니면 뭐 분량이 좀 적다, 예를 들어서 뭐 책 한 권, 책 반 권 정도 분량이다, 뭐 그렇다면은 그냥 한 일주일, 2일 정도 시간 투자해가지고 몇 번 그냥 바싹 암기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4과목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책만 해도 뭐 기본서만 본대로 4권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암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나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저희 행정사 시험뿐만 아니라 저희 뭐 자격 시험이 시행된 일에 모든 자격 시험의 공통이에요. 이걸 저희가 회독수를 늘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보면서 이거를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각인을 시키면서 각인을 시키고 나중에 시험장 가셨을 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머리에서 손으로 내려와 가지고 내가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게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 공부할 때 이거 몇 번 봐봤자 뭐 3번 4번 봐봤자 외워지는 생각인데 진짜 좀 마법같이 회독수를 계속 늘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뭔가 단어가 막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그게 막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소위 이제 목차처럼 막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여러 선생님들께 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된 모든 수험생들이 다 하고 있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그 회독수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데 사실 혼자서 준비하시게 되면은 힘들죠. 네, 책 한번 보고 책도 한번 보고 싶은데 한 번 봤지만 이해도 안 된다. 뭐 그 당장 책 덮고 싶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학원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회독수를 저희 과정별로 다 만들어놨어요. 기본 강의에서 저희가 한번 보고 심화 강의에서 또 한번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2번에 걸쳐 가지고 보고 물론 그 중에 또 선생님들께서도 뭐 계속해서 회독수를 돌리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저희가 과정을 쭉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회독수가 확보가 되시고 합격에도 이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제가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 한번 그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씀 못 드렸던 행정사 자격 전망인데. 뭐 위의 내용은 행정사법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옮겨 놓은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희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이 보통 이제 법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신다면은 저희는 이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각종 업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런 식으로 뭐 행정 전문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위상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긴 해요. 다만 저는 이제 지금 현업에 있으니까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든 자격증이 다 그렇겠지만은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격증만으로 뭐 소위 이제 소득이라든지 밥벌이가 보장된다. 그거는 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현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면서 저도 정말 뭐 적응을 하면서 그리고 이 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뭐 자격 땄다고 해서 요게 반드시 내가 뭐 생활 보장이 되고 수익 보장이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이 자격을 따셨을 때 만약에 나의 기존 이제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내가 향후에 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잘 소위 이제 잘 맞으시는 핏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행정사 자격증은 굉장히 또 유용한 자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이제 선생님께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목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맞는다면은 행정사 자격증은 여기 적혀 있지만은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넓은 대신에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은 뭐냐면은 소위 이제 특화된 건 없다고 보십니다. 물론 지금 저희 행정사 중에서 특화된 업체들이 생기긴 했어요. 뭐 잘 아시는 출입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겼는데 생긴 했지만은 이제 그만 어떻게 보면은 딱 정해진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러니까 행정사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기존에 나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관심사를 잘 맞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굉장히 유용한 자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 소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윤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과정 소개까지 해가지고 다 말씀은 드렸고 자, 어쨌든 이제 지금 마음 먹고 들어오신 만큼 1년 동안 저희 내년에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9월 아니면 10월 뭐 늦어도 10월 아니면 10월 보게 될 겁니다. 이제 10월까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10월이 딱 됐을 때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격 그 카톡 저도 저는 카톡 2차 때 카톡을 못 받았어요. 이게 보통 이제 국가 자격 시험 하게 되면은 1차, 2차 때 카톡이 오거든요. 합격 카톡이 옵니다. 근데 저는 2차 때 카톡이 안 왔었어요. 그래서 카톡이 안 와가지고 저는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떨어진 줄 알고 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합격을 했더라고요. 간혹가다 카톡이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그게 좀 개선이 돼가지고 카톡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10월달에 그 카톡 합격 문자
받으시기를 제가 좀 기원을 하고요. 오늘 설명회는 제가 여기서 간단히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